장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어려운 선택이 있어요. 바로 이 장사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접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많은 사장님들이 이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손실을 키우거나 또 정신적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다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명확하고 뾰족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이 영상이 다소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솔직하고 냉철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으시는 분이나 또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께는 권하는 영상이 아님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영상을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감정보다 이성으로 판단하실 준비가 되신 분들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해요. 첫 번째 신호는요, 투입 대비 수익률의 현저한 불균형인데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얻는 수익이 현저히 낮을 때예요. 최근에 한 카페 사장님의 사례를 보면 40평 규모의 매장에 월 임대료가 300만 원, 그 정도 지불을 하면서 관리비는 따로입니다. 월 매출이 1,800만 원에 불과했어요. 순이익이 사장님 인건비 포함해서 180만 원이 안 됐습니다. 175만 원, 170만 원인 경우도 있었고, 하루 10시간씩 일하면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얻고 있었던 거죠. 더욱 심각한 것은 같은 상권의 25평 규모의 카페가 월 1,500만 원, 그 정도밖에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데 이곳 사장님은 인건비 포함해서 월 40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세요. 앞선 카페하고는 무언가 구조가 잘못된다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처음부터 잘못 짜여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이게 동일 상권 내에 경쟁업체에 대비해서 매출이 절반 이하라면 이거는 사실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경쟁력 부족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카페도 하나는 저가형이고 하나는 아메리카노를 5,000원이나 받는 곳인데 스페셜티도 팔고, 저가 카페 사장님은 폐업을 해야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마케팅이나 메뉴 개선만으로는 이런 격차를 좁히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시점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가장 간단한 판단 기준은 자신이 투입한 시간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빨리 폐업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페 사장님의 경우는 하루에 10시간씩 25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총 250시간을 투입을 하는데 월 순이익이 180만 원이라는 건 시간을 나누면 시급이 7,200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최저 시급이 1,030원인데 이것보다 낮은 거죠. 편의점 알바생보다 못한 수입으로 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식당 같은 경우는 같은 상권 내에서 경쟁력 격차가 클 때 그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비슷한 업종인데 다른 업체 대비해서 매출이 절반 이하라면 이거는 단순히 노력이나 마케팅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사업 모델 자체에서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임대료, 위치, 컨셉, 타겟층 설정, 메뉴, 이런 근본적인 요소들이 잘못 짜여져 있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더 노력하면 잘 될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잘못된 길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것처럼 구조적 문제가 있는 사업에서는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만 커지고 대출금만 늘어나고 정신적 피로도만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사업은 사실 감정이 아니라 숫자, 현실, 팩트로 판단을 해야 돼요. 때로는 용기 있게 멈추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신호는요, 업종과 개인 성향의 근본적인 어떤 불일치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이 두 번째 중요한 판단 기준은 해당 업종이 정말 본인에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단순히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사업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최근에 20대 후반의 한 청년, 젊은 친구였는데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을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해드렸는데 월 380만 원 정도의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1년 동안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 술에 취한 고객들을 상대하는 게 극도로 스트레스가 와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계세요. 지금도 약을 먹고 있고 가게는 계속 나가는데 정신적인 문제는
계속 쌓이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수익이 나더라도 이런 고통이 심하다면 그건 지속 가능한 장사가 아니에요.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는 손님과의 직접적인 어떤 접촉이 많기 때문에 성격이나 성향이 맞지 않으면 매일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빠른 전환이 필요합니다. 돈이 나오니까 뭐 그냥 장사 계속 하자, 참자, 이런 거는 진짜 독이 될 수 있어요. 정신 건강이 망가지면 결국 일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우울증 치료비도 뭐 만만치 않고 약 먹으면서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실제로 번아웃, 진짜 번아웃이 와서 아예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서비스업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으면 정말 힘듭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매일 밝게 웃으면서 손님을 응대해야 한다거나 예민한 사람이 뭐 시끄럽고 복잡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그거는 일이 아니라 고문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매일이 지옥 같다면 그 장사는 접는 게 맞아요. 결국 장사도 이 자신의 성향과 잘 맞는 일을 해야 오래 갈 수 있어요. 돈만 보고 선택했다가 정신건강까지 망치면서 할 필요는 사실상 없거든요. 건강을 잃으면 나중에 그 돈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워요. 번 돈으로 그 건강을 다시 되찾기는 힘듭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업종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세 번째 신호는 미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입니다. 아마 어떤 의미인지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장사의 어떤 미래 전망인 거죠. 언제까지 내가 이 장사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혼자만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위험한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변에 얘기를 하질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길에서 4년째 운영 중인 한 분식점이 있는데요. 최근에 상담을 해드렸는데 몇 해 전부터 프랜차이즈가 근처에 여러 개 들어오면서 매출이 뭐 30%, 한 40% 정도 감소를 했어요. 상권의 변화도 완전 뭐 쇠퇴기를 지금 걷고 있죠. 근데 반대로 임대료는 건물주가 올려받았어요. 몇십만 원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외부 요인들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 큰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은 없고 다 남의 잘못입니다. 이거는 뭐 상권 탓도 있고 임대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 요소나 경쟁력이 없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외부 환경 변화는 개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가, 진짜 유행하는 프랜차이즈가 옆에 들어오거나 상권이 쇠퇴하면 매출 하락은 피할 수 없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나만의 무기, 그게 있는지 냉정하게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게만의 어떤 특별함,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그건 이미 답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겠죠. 가격으로만 경쟁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대기업한테 밀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특별한 메뉴나 서비스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거든요. 특히 임대료까지 오르면 수익성은 더욱 악화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주변 상인들, 주변의 자영업자분들의 반응인데요. 같은 상권에서 장사하는 다른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그 상권 전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로수길은 뭐 기정사실화된 죽은 상권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미 이런 보도가 나온 지도 오래됐는데 수년 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혼자서 버티려고 하기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솔직하게 자문해봐야 할 질문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장사를 5년 후에도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만약 이 질문에 스스로가 확신 있게 예 라고 답할 수가 없다면 그건 이미 본인도 답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단지 인정하기 싫어서, 뭐 귀찮아서 그냥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그 자리를. 이 장사를 접는다는 건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더 늦기 전에 손절하고 다른 기회를 찾는 게 때로는 더 현명한 판단일 수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숫자, 현실, 이런 걸 바탕으로 냉정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작은 지방상권에서도 이 시내의 개념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쪽이었다. 뭐 1년, 2년이 지나고 다른 동네로 시내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감 없이, 그리고 그런 감을 잃는다면 장사할 제목은 아닌 거예요. 사장님은 장사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포기하는 게 낫죠. 손해를 키우느니 빨리 포기를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번째 신호는 건강상의 문제와
진짜 번아웃 증후군 때문인데요. 앞서 제가 젊은 청년, 그 치킨집을 운영하는 청년이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 단계에서 심해지면 바로 이렇게 번아웃으로 넘어옵니다. 그 친구는 업종이 본인과 안 맞았던 거고, 이 문제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떤 매출 부진으로 생겨나는 정신적 고통이에요. 장시간 노동과 극심한 스트레스는 만성질환을 유발하는데 많은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족 관계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저도 이제 그런 걸 겪어봤었고요. 성수동에 베이커리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18시간 그 정도 일을 하시는데, 이 디스크랑 위염, 그걸로 계속 병원을 다니고 계세요. 수핵 탈출증인가? 뭐 척추뼈 사이에 그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핵 부분이 빠져나오는 뭐 그런 병이라고 하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이게 잘 고쳐지는 병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허리 굽히고 뭐 일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실비도 안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성 위염이랑 같이 맨날 치료비로 나가는데 매달 50만 원에서 80만 원씩 그 정도 나가고 계세요. 장사도 겨우겨우 이게 뭐 주사 같은 거 맞아가면서 하시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죠. 이런 상황이야말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장사를 지속하는 거는 결국에 모든 걸 다 잃는 지름길이거든요. 이 베이커리 사장님처럼 매월 막 50만 원씩 뭐 80만 원씩 나가면서 주사 맞아가면서 겨우겨우 일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건강도 잃고 가족관계도 망가뜨리면서 돈을 벌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 심각한 거는 이런 상태로는 제대로 된 어떤 장사를 할 때 경영 판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정신이 지쳐 있으면 우리가 뭐 뇌에서 합리적 사고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더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게 되고, 계속 그 잘못된 선택이 쌓이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액 탈출증이나 뭐 만성 위염 이런 것들은 한번 생기면 완전히 낫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관리해야 하는 어떤 만성 질환이 되는 거죠. 고혈압처럼. 지금 당장은 주사 맞고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몇 년 후에는 더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사업을 정리하려고 해도 이미 몸은 망가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건강, 가족, 그리고 장사.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냉정하게 스스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장사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건강이랑 가족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버티는 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무모함. 때로는 우리가 멈출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더 큰 용기일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5번째 신호는 자금 조달의 한계와 재정적인 위기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넣었는데요.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게 장사 유지를 위한 어떤 현금 조달 능력입니다. 매출 부진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 같은 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가게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개인 자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러고 있다면 진짜 이거 위험한 상황입니다. 분당에서 그 프랜차이즈 고깃집 운영하시던 분도, 그 사장님이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어요. 이분이 가맹비랑 초도 물품 비용이랑 해서 5천만 원, 인테리어비 뭐 1억 5천만 원, 보증금이랑 뭐 기타 해서 한 1억, 총 3억 정도 투자해서 시작을 하셨거든요. 자기 돈 1억 5천만 원에 대출 1억 5천만 원, 그걸로 이제 창업을 하신 거죠. 초기에 한 2개월까지는 오픈 이벤트 그런 걸로 효과가 좀 좋았어요. 하루 매출이 막 300만 원 정도 나오셨는데 5개월 차부터 하루 매출이 100만 원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월 매출이 3천만 원, 뭐 하루에 100만 원 30일이니까 원가 40%, 1200만 원, 월세 뭐 600만 원, 인건비 900만 원, 여기에 가맹 로열티 한 150만 원, 매출이 5%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대출 이자가 또 한 250만 원, 기타 운영비, 뭐 전기세, 가스비, 카드 수수료 한 200만 원 대충 해서 월 고정비가 이렇게 하면 3,300만 원입니다. 매출은 3천만 원인데 지출이 3,300만 원이에요. 매달 그냥 눈대중으로만 봐도 300만 원씩, 200만 원씩 계속 적자가 나는 구조인 거예요. 처음에는 손님이 늘어나겠지 하면서 개인 적금 2천만 원 해약해가지고 운영비로 썼어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한테 3천만 원 빌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신용대출 또 2천만 원 더 받고요. 나중에 아파트 담보로 잡고 1억 추가로 대출 받았어요. 결국에 1년 만에 초기 대출 1억 5천만 원에서 추가 자금 조달 1억 7천만 원까지 해서 총 3억 2천만 원. 그렇게 빚을 진. 문제는 이렇게 돈을 투입해도 매출이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벌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금 부족으로
프랜차이즈 간판 떼고 개인 고깃집으로 또 운영을 하셨는데 좋은 고기를 그때는 또 쓰지 못하셨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식 품질 떨어지고 직원도 줄이고 서비스 나빠지고 그러면서 손님들이 더 안 오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 거죠. 매달 마이너스 300만 원이던 적자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월에 500씩 600씩 적자가 났었습니다. 더 심각한 게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개인 신용도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뭐 이런까지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완전 떨어져가지고 진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제 돈을 아예 못 구하는 그런 뭐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다는 게 가장 위험했는데 이 아파트가 사실 가족이 다 살고 있는 그 아파트였는데 사업 실패로 집까지 만약에 잃을 위기에 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그 사장님은 1년 8개월 만에 가게를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권리금도 못 받고 그냥 넘겨줬어요. 남은 게 뭐 한 3억 2천만 원 정도 빚, 그리고 망가진 신용, 그리고 몸뚱아리 하나. 만약에 6개월 차에 야 이건 아니다, 이거 안 되겠다 판단해서 대출을 안 하고 정리를 다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추가 대출 없이 초기 투자금 손실로만 끝낼 수도 있었겠죠. 권리금도 어느 정도 받으면 더 줄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조금만 더 하면서 1년 더 버티다가 그렇게 빚만 계속 늘어났던 거예요. 뭐 그 와중에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날린 돈도 많습니다. 뭐 컨설팅도 받아보고 하시면서 그게 이제 완전히 잘못된 상황으로 치닫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장사를 접어야 하는 신호를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가 투입 시간 대비 수익이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고 같은 업종의 경쟁자 대비 매출이 절반 이하인 상황이 정말 6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 그때 접어야 된다. 둘째는 업종 특성이 본인의 성격과 맞지 않아서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고 건강까지 해치고 있을 때 이때는 진짜 접어야 된다. 셋째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차별화 요소가 없어서 미래 전망이 진짜 불투명하다. 내가 이제 핵심적인 무기가 없는 거예요, USP가. 넷째는 장시간의 그 일, 노동이랑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이 완전히 안 좋아질 때, 번아웃 증후군이 발생할 때, 이때 진짜 접어야 된다. 다섯 번째, 이 장사 유지를 위해서, 사업 유지를 위해서 개인 자산을 처분하거나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재정적 위기인 상황일 때, 이 중에 사실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2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 장사를 정리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단계예요. 장사는 감정이 아니라 진짜 숫자와 현실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더 늦기 전에 용기 있는 결단을 다들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에 대한 보답은 제가 좋아요로 받을게요. 마음이 무거워지셨더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칠게요. 그럼 오늘도 많이 파세요. 곰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